이제 그러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없죠. 대통령이고 뭐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진상규명은 이건 명명백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법이 허용하는 거 최상의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야가 논의하는 건 과정 혹은 지식인들이 서로 논쟁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마치 한쪽은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고 다른 쪽은 자꾸 감추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도 당연히 이거는 또 대통령,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누구라도 국민의 아주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과연 수사권, 기소권을 갖다가 이렇게 특위에 주는 것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원칙에 있어서 이게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지 못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한쪽은 감추려고 그러고 한쪽은 규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립각으로 만들어가는 세력.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 교수님이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도 모든 국민이 다 진상규명 원합니다. 100% 공감인데요. 공감이죠. 이제 그러자면 대통령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 그 진상규명의 한 당사자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증의 대상이 되어 있죠. 네.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문제 진상규명에 대해서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 뭐 이런 말씀을 그냥 하셔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그걸 포함해서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청와대가 설명을 아주 꾸물꾸물 하면서 때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궁금증들이 더 불필요하게 증폭이 되었고 네. 또 괜한 얘기를 낳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참모들이 명백히 잘못한 것이에요.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야단치면서 내 의사는 그게 아니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거 다 밝히자. 이것이 시대적 목소리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홍 교수 말씀처럼 현재 네. 기소권 수사권 문제 가지고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쌍방이 양보해서 다다를 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다시 강경파들에 의해서 다시 대치 상황 속에 들어왔는데 현재 쟁점은 제가 보기에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할 것이냐 또 증인 채택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점으로 지금 모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선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니까 또 다른 어떤 타협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떤 양보의 지점들이 서로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좀 과감하게 진상규명을 해나가도록 양보하자. 이렇게 해서 또 국회에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나를 포함해서 전체 다 진상규명해라. 네. 이렇게 딱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리고 국회 내에서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네.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점인데요. 네. 대통령이 이걸 명백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기관들 전부 다 협조해라. 네. 뭐 이런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었고요. 그 특별검사를 누가 지명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얘기를 하면서 상설특검법에 나와 있는 것을 바꿔서 야권이 사실상 지명하는 걸로 하자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뭘 드느냐면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에 내곡동 사저 특검 할 때에 특검을 야권에서 지명하게 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곡동 사저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였어요. 대통령 자신이 사실상 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특검을 지명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명은 야권에게 주는 게 그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에 옳은 겁니다. 이번 사건은요, 세월호 참사는 정반대입니다. 이번 참사를 만약에 지금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혹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야권이 임명하게 하자는 얘기는요, 똑같은 이유로 세월호 특검을 갖다가 피해자 측에 유리한 사람을 특권으로 세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검이라든가 검사, 판사, 우리 사회의 거의 소위 그 사법적 판단의 주체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어느 쪽의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않는 중립성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지명권을 그 서로가 협상을 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절대 잘못된 거고요. 다만 양보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증인 채택해라 이 말이에요. 증인 채택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뭐 대통령 자신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필요하다면 나도 증언하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증인 채택이나 자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뭐든지 다 해라. 적극 협조해라. 예. 뭐든지 다 하고 다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원칙이나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지금 특검을 지명권을 야권에 준다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뭡니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다가 네. 조사 특유에 준다는 거라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그 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특검 문제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이 지명을 할 경우에 피해자들이 갖는 또 강박 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 진상 규명을 해나가는 일종의 가해자라고 설정되고 있는 대목이 대통령을 비롯 정점으로 한 정부 기관들이란 말이죠. 네. 뭐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추천권을 줄 경우에는 이른바 가해자 측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서로 긴밀하게 서로의 입장들을 존중하면서 뭔가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나도 그 진상 규명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중요합니다. 홍 교수 말씀하신 그런 점에 나는 100% 동의하고 네. 9.11 참사 문제는요 여야를 떠나서 2년간에 걸친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네, 미국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가 아니라 250만 페이지의 보고서를 만든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여야가 뭐 사소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찌지고 볶고 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 자신께서 나를 포함해서 다 규명해라. 나라가 새로 네, 알겠습니다. 새로 말하자면 만들어져야 네, 될 다시 중요한 돌아와서 것이죠. 들어가겠습니다.